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기초 한국주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양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양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쓸 때 약자에 생각할 염자를 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맞는 약을, 질병에 맞는 약을 잘 찾아서 적정한 약을 처방해야 되는 것처럼 요리사는 그 식재료에 맞는 그 양념들을 적정량을 잘 쓰는 것이 이 조리사의 역할이죠. 어, 우리가 약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서 오랫동안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음식에 있어서도 양념도 적정한 양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양념을 적당하게 조합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그 감각적인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리를 하면서 그런 감각을 더 향상시키고 키워나가고 양념의 특징을 알고 재료의 특징을 알아가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념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조미료와 향신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미료는 우리가 단맛, 아, 짠맛, 그 다음에 매운맛, 그 다음에 신맛, 이런 것을 내주는 양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든가 식초라든가 설탕, 뭐 간장,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양념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향신료라고 하는 것은 향이 강한 것들이죠. 우리가 향이 강한 것들 양념 중에 어떤 것이 있어요? 늘 쓰이는 거 있죠. 고기 요리에 쓰이는 후춧가루. 예, 이거 향이 강해서 약간만 쓰게 되고 우리 고기의 누린내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 마찬가지죠. 생강도 그 아주 그 상큼한 향이 나는데 이거는 비린내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죠. 그래서 돼지고기 누린내를 제거할 때도 사용하고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할 때도 생강을 꼭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양념을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요. 양념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장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소금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소금도 천일염을 쓸 것이냐 아니면 꽃소금을 쓸 것이냐 다르죠. 그래서 천일염은 배추를 절인다거나 장을 담는다거나 뭐 또 오이를 닦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천일염이고요. 천일염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불순물 또한 많기 때문에 요리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거에 비해서 꽃소금은 짠맛이 있고 좀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염이라고도 부르고요. 조리를 할 때 간을 맞추거나 할 때 이 꽃소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염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 죽염은 뭐 특별히 어떤 목적하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죽염은 약간의 그 계란 냄새 같은 것 좀 나죠? 그리고 짠맛도 조금 약한 편입니다. 아,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음식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서 만든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은 암염이라고 해서 산에서 소금을 채취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 소금물에다가 메주, 콩을 삶아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발효시킨 메주를 담그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물이 검은 색깔로 변하면서 콩에서 아미노산 맛이 빠져나와서 아주 구수한 맛이 나는 그런 소금이 간장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은 그 장을 담았을 때 그 소금물은 간장이 되고 그 메주는
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시 된장을 매일 먹고 있는데 된장도 아미노산 맛이 나서 구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짭짤한 맛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국을 끓일 때 많이 사용하고 또는 누린내가 나는 요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삶을 때도 넣기도 하고요. 생선 요리를 할 때도 넣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은 고춧가루를 엿기름물에 넣어서 달콤하게 만든 그런 장인데요. 메주가루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뭐 대표적인 또 양념이기도 하죠. 맵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짭짤한 맛이 나는 그런 양념이 고추장입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먹을 때 비벼 먹기도 하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침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도 있죠. 고춧가루. 그래서 우리가 뭐 김치 담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고춧가루도 굵은 고춧가루가 있고 아주 고운 고춧가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고춧가루는 고추장 담을 때 또는 물김치 담을 때 사용하고요. 굵은 거는 김치를 담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 있죠. 설탕도 흰 설탕, 그 다음에 황설탕, 흑설탕 있는데요. 그 가장 깔끔한 맛을 내는 거는 흰설탕이고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황설탕이나 흑설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흑설탕은 그 특유의 향이 있고 단맛은 조금 떨어지고 찐득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산뜻한 맛은 좀 덜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검기 때문에 우리 음식의 색을 검게 변화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단맛뿐만이 아니라 윤기가 나는 양념이 있죠. 그것은 우리 물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는 조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물엿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투명한 것이 있고 갈색 나는 것이 있는데 요리에 넣게 되면은 단맛과 그 다음에 윤기를 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맛 나는 거는 식초죠. 그래서 우리 식초는 그 발효에 의해서 술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식초인데요.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양조 식초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식초 중에는 재료를 사과로 이용했는가 아니면 현미를 이용했는가에 따라서 현미 식초가 있고 사과 식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따라서 그 식초를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빙초산이라는 것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화학적으로 만든 식초이기 때문에 신맛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빙초산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운맛 나는 것 중에서 후춧가루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추어탕 집에 가면은 주는 거 있죠? 예, 그렇게 천초 같은 거 매운맛 나는 요리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마늘, 파, 그 다음에 생강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작용을 하나요? 매운맛도 있으면서 익으면 단맛으로 변하고 그 누린내와 그 다음에 비린내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요리 양념에 있어서 가장 빠지지 않고 또 사용하는 것이 마늘과 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를 사용할 때는 파의 어느 부분을 사용하나요? 양념으로 사용할 때는 뿌리 쪽에 흰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야지만 맛난 맛이 더 나게 되고 국의 건더기로 사용할 때는 녹색 부분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마늘도 다져서 우리가 나물을 하던 국을 끓이던 찌개를 끓이던 고기 요리를 하던 항상 사용하는 것이 마늘이 되겠습니다. 마늘 중에도 녹마늘이 있고 반마늘이 있는데요. 반마늘이 훨씬 매운맛이 강하고 단맛이 강합니다. 이 녹마늘은 이른 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쉽게 잘 썩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하는 용으로 사용할 때는 저장 마늘, 반마늘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이렇게 다양한 양념들이 있고 서양에서 들어온 양념들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겨자라는 거 아시죠? 겨자, 가세씨로 만들어서 노란 색깔이 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 발효라는 거를 하죠. 그래서 이 겨자 그 가루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넣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따뜻한 곳에 두게 되면은 이게 아주 매운맛이 나게 되는데, 이 매운맛 성분은 알릴리소시아네이트라고 하는 그런 매운맛 나는 성분이 있죠. 그래서 이 성분에 의해서 매운맛이 나는데, 우리가 이 적당하게 이 매운맛을 사용해서 겨자채, 겨자를 소스로 만들어서 무친 겨자채라고 하는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요리에 이 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콤하지만 산뜻한, 여러분들 아마 냉면 먹을 때 그 노란 거 보셨죠? 이렇게 조금 뿌려 먹으면 매콤하면서 산뜻하죠? 이제 냉면의 계절이 왔네요. 겨자가 약간 들어간 냉면 먹으면 굉장히 산뜻하고 맛있죠. 그게 겨자입니다. 매운맛 나는 거. 그래서 소스로다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양념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 그 양념들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어봐서 이 맛을 제대로 잘 알아야지만 어떤 재료에 어떤 양념을 쓰면 좋은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각을 이렇게 잘 훈련시켜야 되는데요. 우리는 뭐 이걸 장금이 테스트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무엇을 할 거냐 하면은 계량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리책에 보면 레시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한 큰술, 두 큰술, 뭐 2분의 1 큰술, 조금, 뭐 이렇게 그 양념을 사용할 때 또는 재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몇 그램, 또는 한 컵, 두 컵,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키로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리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책에 보면은 그런 레시피들이 나오는데, 그 레시피를 정말 제대로 잘 하려면 이 계량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죠. 사람마다 내가 생각하는 한 숟갈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한 숟갈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요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표준화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 계량입니다. 그래서 계량 도구를 잘 활용해 가지고 계량을 잘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계량 도구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계량 스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술, 그 다음에 작은 술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량 스푼. 그래서 이 큰 술은 얼마에 해당이 되냐면, 한 큰 술 하면 15g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분의 1 큰술, 뭐 4분의 1 큰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계량 도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저울이죠. 우리가 그 무게를 다룰 때 필요한 저울이 되겠습니다. 요즘 뭐 조리용 저울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리용 저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디지털 이렇게 저울이라고 해서 숫자로 표시되는 거 있죠? 이런 저울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계량컵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계량컵 보셨죠? 200ml를 우리나라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계량컵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계량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이제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큰 계량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우리 필요한 이런 타이머도 있죠. 그래서 그 요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타이머를 놓고 적당한 시간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량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계량을 정확하게 잘 할 것인지, 그 계량 방법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량 스푼 말씀드렸다시피 한 큰술은 이제 한 큰술은 얼마냐 하면은 15g, 15ml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계량 도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계량 스푼이 있습니다. 예. 계량 스푼이 있고요. 요거는 15ml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큰술 하면 이렇게 가득. 그다음에 2분의 1 큰술, 이건 지금 이거는 3분의 1 큰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3분의 1 큰술을 하려면 작은 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량할 때는 이렇게 액체 종류를 계량할 때가 있고요. 고체를 계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금 같은 고체를 할 때는 위로 수북하게 쌓으면 안 됩니다. 요거를 반드시 깎아야지만 되죠. 깎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계량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요런 액체 종류는 약간 볼록하게 올라올 정도로, 예, 평평하기보다는 약간 볼록하게 올라올 정도로 계량을 해줘야지만 계량이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수북하게 쌓은 다음에 한번 촥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재료는 깎아서 우리가 계량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추장과 그 다음에 마늘 계량에 대한 게 있는데요. 예, 고추장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에 평평하게 해줘야 되고요. 마늘도 역시 평평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한 큰술이지 위로 고봉으로 올라가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량을 할 때 한 큰술을 계량을 할 때 이렇게 깎아서 재야 된다. 예, 고봉으로 하면은 안 된다. 여기 소금처럼. 그리고 액체는 위에가 조금 볼록 올라오는 정도로 해야지만 정확한 계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위에 큰 거는 한 큰술, 중간 정도 온 거는 2분의 1 큰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분의 1 큰술 이렇게 되는 계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액체를 할 때는 표면 장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루 재료는 반드시 깎아서 예, 계량을 해야지만 되죠. 그래서 다진 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큰술 하면은 대파 7cm 내지 8cm 정도를 다졌을 때 한 큰술이 되고요. 그리고 마늘로는 굵은 거 2개 내지 3개를 다져야지만 한 큰술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한 큰술이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한 큰술이 어떻게 보면 꽤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량 도구가 없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설명처럼 예, 한 큰술은 밥숟가락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2큰술 거의 가까이 됩니다. 한 큰술하고도 조금 더 들어가게 되죠. 예, 예. 그리고 여기 티스푼으로 하면은 6티스푼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량 스푼의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한 작은 술은 이렇게 밥숟가락으로 따지면 2분의 1 큰술 정도 되고요. 티스푼으로 하면 3개 정도 됩니다. 내가 계량 스푼이 없다고 할 때 밥숟가락, 집에 있는 밥숟가락으로 기준을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티스푼으로 6개. 굉장히 많은 양이죠. 예. 그리고 작은 술로 할 때는 티스푼이 3개가 작은 술이 됩니다. 솔직히 또 이것도 그 밥수저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티스푼의 크기에 따라서 꼭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량 스푼, 계량 컵을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맛을 내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여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 스푼이 이제 또 없을 때 버터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그 계량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
다져서 고춧가루 이런 식으로 해서 계량을 해서 우리가 조리를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아 우리 엄마들은 그냥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감각도 없을 뿐더러 그 정확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량 스푼, 계량 컵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게 요리사로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계량 컵이 있는데요. 아까도 봤잖아요. 예. 계량 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계량 컵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뭐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계량 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없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이렇게 우유 200ml 짜리 있잖아요. 우유 200ml 짜리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쓰면은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유팩을 이용해 가지고 그 조리를 하실 때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은 1 그램은 몇 그램이에요? 1 그램은 1ml예요. 물은 기준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컵은 200ml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한 컵은 얼마일까요? 200g이에요.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비중이 무거운 것이 있고 가벼운 것이 있습니다. 예, 기름 한 컵은 에 200g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름은 가볍거든요. 자, 그러면 간장은 어떨까요? 간장은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200g, 200ml가 200리터가 200g이 아니에요.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량컵을 잘 사용하셔야지만 되는데요. 계량컵은 우리가 그 종이컵도 있잖아요. 우리가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쓰는 종이컵. 종이컵은 한 130에서 한 150ml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량컵이 종이컵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계량컵하고 종이컵하고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200ml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200ml가 5개 합쳐지면 1리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부터는 1리터짜리 계량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를 넣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1리터짜리의 그 계량컵을 사용해서 한 번에 넣으면 되죠. 아마 여러분들 맥주집에 가면은 맥주컵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그거 몇 리터짜리예요? 1리터짜리도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컵을 사용해서 큰 컵을 사용해서 계량하기도 하고요. 물을 1kg를 넣어야 되겠다 할 때는 저울을 이용해서 1kg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량컵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저울을 사용할 건지 이거는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울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채소나 고기, 과일 이런 것들은 저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몇 그램 그래서 우리 고기 한 근 그러면 몇 그램이에요? 600g 한 근을 얘기하죠. 채소 한 근 그러면 채소는 400g 한 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우리가 가루를 할 때도 뭐 500g 몇 그램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량 저울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할 때는 0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0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계량하고자 하는 물건을 올려 놓고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저울은 어떻게 놔야 될까요? 수평 상태에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울을 수평 상태로 놓는다. 그다음에 0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 위에 식재료를 넣고 무게를 측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재료에 따라서는 그릇을 놓고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빵을 할 때 많이 쓰일 텐데요. 밀가루를 어떻게 잘 달겠어요? 그럴 때는
그릇을 놓고 거기에다가 밀가루 양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그릇 올라간 무게를 뺄 수가 있죠. 예, 0점을 다시 맞춘 다음에 밀가루를 부어가면서 계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과 제빵 시간에 이 계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제과 제빵은 이 계량이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계량이 잘 안 맞으면 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요리는 계량이 조금 틀려도 이렇게 맛을 맞추면 되는데 제과 제빵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과 제빵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계량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을 이렇게 측정할 때가 있어요. 물. 그런데 물은 이렇게 반드시 눈 높이에 놓고 맞춰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거나 그러면 이 금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 계량을 할 때는 투명한 컵으로 된 이유는 뭐냐면 눈금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 눈높이에서 이거를 맞춰야지만 정확하게 그 물의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물 계량을 할 때는 반드시 내 눈높이에 갖다 놓고 이것을 계량한다 하는 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컵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물을 붓든지 하고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적게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아래서 위로 보게 되면은 물량이 많게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높이에서 계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부 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